안녕하세요. 도와줘에서 이번 주차 팀장을 맡은 방현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팀은 저를 비롯해서 노유진 학생, 이수성 학생, 정서영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팀은 나를 구해줘라는 어플을 구상을 했는데, 이 어플은 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주변인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의료인에게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플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플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메인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환자 등록, 대처법, GPS, 주변인, 신고 관련 페이지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이동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입력을 하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관리 페이지는 P자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한 여기 제 앞에 나오는 영어를 이용해서 함수를 짰습니다. 다음으로 환자 등록인데요. 환자 등록을 페이지로 이동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회원가입 여부를 우선적으로 물어보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을 할 의향이 있는지 그 의사를 물어보게 했고요. 회원가입을 하겠다고 한다면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처법 관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야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대처법 설정 페이지로 이동을 할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처법 설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던지, 아니면은 가지 않겠다 하면 다시 아까 맨 처음에 메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변인 관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GPS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볼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GPS를 사용한다고 하면 GPS로 주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니면 블루투스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주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GPS 관리입니다. 그것도 로그인을 했다면 GPS 설정 페이지로 이동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동하겠다고 하면 GPS 설정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맨 처음인 메인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것도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관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했다면 GPS 정보 동의 여부를 묻게 되는데요. GPS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GPS를 이용해서 신고를 요청하고 환자의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정보는 환자의 개인 정보나 대처법, 현재 위치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GPS 정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블루투스나 다른 방법으로 주변인에게 환자의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처법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모든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로그인
하도록 설계를 했고요.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램 결과의 동작 시험 및 선택구조 코드 블럭에 대한 설명을 맡은 32204065 정서영입니다. 저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PSGARE의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서브 시스템의 문자를 입력하시 후에 M을 입력하게 되면 회원가입 여부가 나옵니다. 여기서 N을 누르면 회원가입 의사를 묻고 회원가입 의사도 N을 입력할 경우 어플을 종료합니다. 회원가입 여부에 N을 입력하면 회원가입 의사를 묻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Y를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 입력 창이 나오고 로그인 여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로그인 여부에 N을 입력하면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 여부가 Y일 경우 GPS 페이지 이동 여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뒤의 내용은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여부에 Y를 입력하면 로그인 여부를 묻는데 로그인을 할 경우 메인 화면으로 흘러가 GPS 페이지 이동 여부를 묻게 됩니다. 가입을 했고 로그인을 안 할 경우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GPS 페이지 이동 여부부터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GPS 설정 페이지 이동 여부에 Y를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고 다시 로그인 확인 화면이 뜹니다. 이때 Y를 입력하면 GPS 사용 여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Y를 입력하면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고 로그인 화면에 Y를 입력하면 대처법 설정 페이지 이동 여부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Y를 선택하면 대처법 설정 페이지로 이동한 후 로그인 여부에 Y를 입력하면 GPS 정보 동의 여부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Y를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신고 요청과 환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N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블루투스로 주변인에게 환자의 상황을 알린다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GPS 설정 페이지 이동 여부에 Y를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후 다시 로그인 확인 화면이 뜨고 Y를 입력하면 GPS 사용 여부 화면이 나옵니다. Y를 입력하면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로그인 화면에 또 다시 Y를 입력하면 대처법 설정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때 N을 입력하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고 로그인 여부가 뜨게 됩니다. Y를 입력하면 GPS 정보 동의 여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정보 동의를 하면 신고 요청과 환자 정보 제공을 하고 N을 누르면 블루투스로 주변인에게 환자의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메인 화면으로 이동한 후 로그인 여부 입력에 N을 입력하게 되면 로그인하세요 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GPS 설정 페이지 이동 여부에 Y를 입력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후 다시 로그인 확인 화면이 뜨고 Y를 입력하면 GPS 사용 여부 화면이 뜨게 됩니다. N을 입력하면 GPS 대신 블루투스로 주변인을 탐색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N을 입력하면 로그인하세요 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로그인 여부에 Y를 입력하면 대처법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Y를 입력하면 대처법 설정 페이지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GPS 정보 동의 여부에 N을 누르면 블루투스로 환자의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GPS 설정 페이지 이동 여부에 N을 입력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여부가 뜨게 됩니다. 이후 상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PS 사용 여부, 대처법 설정, GPS 정보 동의 여부 순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선택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선택 구조는 로그인 여부 입력, GPS 설정 페이지 이동 여부, GPS 정보 동의 여부, 대처법 설정 페이지 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로그인 여부가 Y일 경우 GPS 설정 페이지 이동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Y일 경우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고 N일 경우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로그인 여부가 아닐 경우 로그인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마지막 두 개도 마찬가지로 로그인 여부를 먼저 묻고 와일을 입력한 후에 CPS 정보 동의 여부 화면이 뜹니다. 이것이 Y일 경우 신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환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N일 경우 블루투스로 환자의 상황을 주변인에게 알립니다. 대처법 설정 페이지 여부는 Y일 경우 대처법 설정 페이지로 넘어가고 N일 경우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로그인 여부가 아닐 경우 로그인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기초 SW 입문 기말과제에서 반복구조의 설명을 맡은 도와줘의 3220-1411 노유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실행구조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순차구조, 선택구조, 그리고 제가 발표하게 될 반복구조입니다. 반복구조는 이 도로를 보시면 이렇게 회전하는 구간이 있죠. 이 순서도로만 봐도 이렇게 순환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고 순환하는 구간이 있는 것을 반복구조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반복구조는 for문과 while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반복구조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사용이 나뉘게 되는 걸까요? 바로 반복 횟수에 따라 그 사용이 나뉘게 되는데, 만약 반복하는 횟수를 알고 있고 정해져 있다면 for문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while문을 사용합니다. while문의 경우에는 횟수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반복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면 그것이 while문입니다. 저희 도와줘에서 만든 나를 구해줘 프로그램에서 반복구조는 로그인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메인 화면 이동 여부, 즉 메인 화면으로 이동할 것에 대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기서 F를 선택하신 경우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가입 여부 입력이 뜹니다.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다른 서브 시스템들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회원가입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요. 만약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즉 노를 입력하시게 되신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에 동의하냐고 회원가입 동의 여부를 묻게 됩니다. 회원가입 동의 여부에서 그렇지 않다, 동의하지 않는다, 노를 입력하시면 종료라는 글자와 함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요. 회원가입에 동의한다, yes를 누르시게 되면 회원가입을 진행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이라는 글자와 함께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저희 어플에서는 반복 구조를 다양한 곳에 쓰진 않았지만 이 회원가입 프로그램에서 여러 개의 반복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함수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위해 다른 학생의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수 코드 블록의 상세 설명을 맡게 된 도와줘의 이수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함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check 로그인 함수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만든 코드에서는 로그인의 여부 확인이 너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자 함수로 변환하게 되었습니다. 함수로 변환하게 된다면 많은 코드를 중복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함수에서 매개 변수는 로그인yn입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result입니다. 이제 함수의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여부라는 이 문자가 명령 프롬프트인 input으로 인해 입력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로그인yn을 맥의 변수로 하는 체크 로그인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이 함수는 y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다른 설정 페이지 이동 여부 y or any 라는 문자가 뜨게 됩니다. 만약 y를 입력하지 않고 다른 문자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로그인 하세요 라는 문자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return은 함수에서 출력될 값인 result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반환한 값은 이 result 값은 이 프린트로 인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result 값은 로그인 여부 확인의 정보와 같습니다. 두 번째 함수입니다. 두 번째 함수의 이름은 checkGPS 함수입니다. 이 함수 또한 앞에서 설명하였던 체크 로그인 함수와 같이 반복적인 코드와 코드의 진행으로 인해 중복적인 코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자 함수로 변환하였습니다. 이 체크 GPS 함수에서는 맥의 변수는 GPS YN입니다. 그리고 함수 리턴 값은 result입니다. 이제부터 체크 GPS 함수의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S 사용 여부 y or n이라는 문자가 명령 프롬프트인 input으로 인해 입력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GPS YN을 맥의 변수로 하는 체크 GPS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만약 Y를 입력하였을 시에는 GPS 이용이라는 문자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 프린트 명령어로 인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Y를 입력하지 않고 다른 문자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블루투스 이용이라는 문자가 마찬가지로 프린트라는 명령어로 인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return은 함수에서 출력될 값이면서 변수에도 해당되는 result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 result 값은 GPS 이용 여부 확인의 정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와줘의 함수 코드 블록의 상세 설명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